이번엔 함수의 연속을 보도록 하자. 여기도 레벨 3부터 출발을 하고, 문제들이 조금 풀이들이 아마 이쪽은 길 거야.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1번부터 시작해보자. 구간 1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a6이 8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한대. 그랬을 때 구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일 때 라는 말을 했지. 근데 여기 보면은 구간이 하나짜리인 토막 나 있는 그래프들을 여러 개를 이어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안 봐도 여기 k값에다가 숫자들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 경계값이 되는 부분에서 연속이 되는지 확인해서 관계식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자,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봤을 때 이제 아마 풀이에서는 조금 더 이 규칙을 한 번에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k와 k 플러스 1인 시점에서 그 경계식을 이용해가지고 an 플러스 1하고 a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을 아마 적었을 텐데 조금 과해. 특히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A1항부터 A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보면 알겠지만 합 자체가 몇 개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힌트로서 얘네들을 직접 구해야 될 수도 있다. 직접 구하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예시들을 들어가지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일단 관계식들을 이제 적어나가는 과정이 노가다인 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한 번에 풀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식들을 여러 개 적고 사이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게 유용할 거라고 봐. 그래서 처음 만들어져 있는 식이 정리를 해보면 A1항이 2배 A2항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고 두 번째 경계에서는 2A2가 3A3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와. 그 뒤서부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계속 유지하고 즉 KAK 플러스 K 플러스 1 AK 플러스 1 더하기 2꼴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수학적 균합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걸 쭉 나열을 해놓은 후에 한 번에 더하면 A 첫 항이 A1항이 6A6 플러스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첫 항을 구할 수가 있고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A2항을 구하고 또 A2항을 구해서 A3항을 구하는 노가다를 반복해가지고 5개의 값을 더해주면 돼.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몇 개 안 되는 녀석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구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경계값에서 연속이라는 조건밖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이 연속 조건에 맞춰가지고 식을 구하고 규칙을 찾아보자 정도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수열이 이쁜 수열은 아니야.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고 옛날에 이제 아빠가 어렸을 때 했었을 법한 수열들이 일반항이 나와서 일반항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직접 구하는 노가다로만 구하면 되는 문제. 2번 보도록 하자. 2번은 이제 토막 나 있는 함수를 그려보고 그것의 절대값 fx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a, b를 찾아서 곱하고 9배의 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시켜서 연속이 되는 함수, 즉 절대값 fx라고 하는 함수가 원래는 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에서 착안해가지고 나온 문제거든. 지금 여기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원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지점이 절대값을 시켰을 때 위로 올라가서 플러스 2라는 높이를 갖게 되고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가 같은 수평선이 만들어지지. 그런데 중간에 있는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중요한 건 절대값을 시킬 거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이 경계값이, 즉 2차 함수의 경계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왼쪽 파란 두 점과 녹색 두 점을 이은 형태의 그림이기만 하면 절대값을 시켜가지고 뒤집었을 때 모두가 이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과학에서 보통 나오는 분기점 문제들처럼 2 곱하기 2 총 4가지의 케이스들을 확인해 보기만 하면은 이제 A 값하고 B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얼핏 봐서 알겠지만 마이너스 1하고 2를 지금 위점 2개를 이어가지고 만든 그래프는 나인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x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걸 이용해가지고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 탈락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 경우는 확정적으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걸 제곱꼴로 바꿨을 때 b가 충분히 작은 음수값을 갖게 되거든. y절편이 되잖아, b값이. 그런데 a라고 하는 녀석, 여기 있는 정가운데 축이 0.5가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1 값을 갖게 되잖아. 그래서 그 a 값보다 b 값이 더 작아지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 케이스도 탈락. 그 다음에 아래쪽 파란 점과 위쪽 녹색 점을 그은 경우에도 그 조건에서 위배가 돼. 결국에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만족이 되는 건 위쪽 파란 점과 아래쪽 녹색 점을 연결한 지금과 같은 그림인 경우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좌표들을 두 개를 알게 된 거잖아. 문자는 두 개고 좌표는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a 값하고 b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a가 b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9a, b 값을 계산할 수 있어. 3번. 3번은 좀 까다롭게 역함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fx를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에 아빠가 그려놓은 것처럼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x 빼기 3이라는 그래프랑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불연속으로 그려져 있는 함수 fx를 그릴 수가 있고, gt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역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 일단 fx는 t, 즉 이제 t라고 하는 높이에 따라 가지고 수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 수평선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한 군데서 만나다가 두 군데서 만나다가 한 군데서 만나는 형태, t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동안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n이 1일 때와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로 나눠놓고 이제 gt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한 거지. n이 1, 즉 수평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시점에서 fx는 t의 해가 x는 알파이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x좌표지, gt는 알파이다라는 말을 했어. 이 말은 f알파가 t인 건데 gt는 알파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즉 높이값이 x좌표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x좌표가 y좌표가 되는 형태로 역함수 모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gt는 fx는 t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파란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위치인 t의 값인 거지, 그치? 그런데 이 경우에 둘은 좌우 대칭적 특성 때문에 그 실근의 합이 고정값으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왜냐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의 축은 x는 1이고 이 두 지금 수평선에서 만나는 파란 두 점의 합은 그것의 2배니까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기억 같은 경우에 무조건 맞게 되는 거야. 리미트 t를 0 좌극한, 즉 0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 gt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보이는 이 파란 선상에서 위로 점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두 군데서 만나는 위치다 보니까 그 gt의 값은 이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기억은 확정적으로 맞는데, 문제는 니은이 좀 어려워. 거꾸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쉽거든. 왜냐하면 이 gt라고 하는 그래프가 지금 높이가 0일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4일 때까지에는 계속 gt값이 2를 갖게 되지만 그 밑으로는 전혀 다른 gt를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두 지점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걸 우리가 착안을 해서 여기 t에다가 숫자들을 넣는 경우를 고려를 해보면 되거든. 여기 t에다가 0을 넣으면은 2 빼기 2 곱하기 gt니까 0이 되어주지. 그 다음 t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도 이 gt의 불연속점을 앞에 있는 녀석이 곱해줘가지고 0을 곱해줘가지고 사라뜨려버리지. 그러니까 얼투 연속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반면에 니은이 좀 어려워. 나중에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미분적 분학에서 배우는 역함수의 미분조차도 그렇게 썩 쉽지 않거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추천할 수 있는 건 혹여 역함수 개념에 들어갔어도 원함수의 미분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해주는 게 좋아. 일단 니은을 보자. 리미트 t를 5로 보냈을 때 gt 빼기 4분의 g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말이 나왔어. 일단 gt, t가 5일 때 기준이니까 되게 높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역함수가 맞단 말이야. t값이 5라고 했을 때 그 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이 녀석이 알파 빼기 4 같은 거니까 x좌표로 봤을 때 이 알파 값이 4거든. 2차 함수에다가 4를 대입하면 높이가 5가 나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사실 x 빼기 4 같은 거야. 알파 빼기 4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미분식을 한번 떠올려보자고, 더함수식을. 알파라는 녀석을 넣었을 때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빼기 3을 한 요 녀석이 t임과 동시에 5가 되는 거지. 5로 접근하는 값이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를 만들어 놓고 알파 값을 4로 보낸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게 f'4하고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 형태로 이게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g-t는 -5라는 높이 시점이니까 아래쪽 파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 나와 있는 2차 함수는 역함수를 뭐 물론 해답에서는 근각계수 같은 거나 혹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냈겠지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f 역함수를 x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t 플러스 3 더하기 2가 돼서 분자가 -t 플러스 5가 돼.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해보자. 여기는 t-5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는 -t 플러스 5잖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 기준으로 봤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 녀석은 6이 아니라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략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니은이 틀렸음을 찾아내면은 사실은 끝이거든. 근데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극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대조를 해가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정도만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복잡한 풀이 대신에 원함수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